제가 진짜 어렵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집값은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상반기 정도로 고비로 해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인구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된다면 집값이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많다. 지금의 가격 상승세, 지수 상승세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는가. 집값은 지금까지 오른 속도의 폭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매입자에게 그 장기 저리 대출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1년간 가계빚은 95조 원 정도 늘어 전체 가계빚 규모는 1,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식의 정책을 그동안 편 적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 붕괴의 에너지는 부채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이 올린다가 우리가 따라 올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안 따라 올리면 좋죠. 근데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650조 원에 이르는 단기 투자 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돈이 이제 세지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국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1,000조 중에서 1% 이자만 올려도 국민이 부담할 것은 그 10조가 되는 것이죠. 소득이 낮은 계층조차도 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렸는데 대출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환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다면 연체에 의해서 결국은 금융권의 어떤 그런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기 때문에 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딱 1%만 올리고 한국 역시 딱 1%만 따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택담보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75%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럼 평균 5%가 되는 거죠. 평균입니다. 더 비싼 곳도 많을 거예요. 거기다 내년부터 원금까지 같이 갚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을 내놓는 사람이 2%만 돼도 7만 8천 원. 시중에 급매물이 쌓이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